KBO 리그에서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리그의 대표적인 스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고 있다. 20년 전과는 뚜렷이 달라진 위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가까운 시기만 봐도 2021년 시즌 전에 김하성이 메이저리그에 합류했으며 2024년 시즌을 앞두고는 이정후, 28, 샌프란시스코와 고우석, 28, 디트로이트, 이 잇따라 메이저리그 계약을 체결했다. 2025년 시즌 전에는 김혜성, 27LA 다저스, 그리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송성문, 30 샌디에이고, 이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고 차례로 해외로 진출했다. 하지만 유감스러운 부분은 선발 투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흐름이 중단되었다는 점이다. 2013년 시즌 전 LA 다저스와 계약하며 당시 큰 화제를 모은 류현진, 한화의 성공 이후 KBO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인 김광현, SSG과 양현종, 기아, 도 각자 메이저리그 무대를 경험했다. 그러나 그 후로 선발 투수 관련 소식은 크게 줄어들었다. 오히려 메이저리그는 KBO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외국인 투수들에게 더 주목하는 모습이다. 메릴 켈리, 애리조나, 크리스 플렉센, 두산, 에릭 패디, 그리고 이번 시즌 전 메이저리그로 영입된 코디 폰세, 토론토, 드류 앤더슨, 디트로이트, 나이언 와이스, 휴스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외에도 다수의 선수들이 마이너리그 계약을 통해 메이저리그 발판을 마련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오늘날의 변화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 근년에는 메이저리그 경력자나 포A급 유망주들이 한국을 찾는다. 이들의 실력이 더 성장하면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관심을 끌만한 선수로 성장한다. 선수들 역시 이를 알기에 한국 진출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추세다.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메이저리그를 덮친 투수 고갈이다.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투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과거보다 급증한 팔꿈치 수술 사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한국에서 꾸준한 선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자신의 기량을 다듬을 여유도 생긴다. 투구 메커니즘을 완전히 바꿔 다른 투수로 변신한 끝에 1년 만에 메이저리그로 복귀한 패디와 폰세가 대표적이다. 2024년과 2025년 SSG에서 뛴 드류 앤더슨은 8일 한국 시간 북미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과의 대담에서 KBO 리그는 선발 자리를 잡을 아주 좋은 기회라며 한국에 가는 순간 그 팀의 에이스가 된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국내 투수들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정체되어 있다. 안우진, 키움, 문동주, 한화처럼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주목을 받는 선수도 있으나 류현진 이후의 공백이 깊게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KBO 리그에 대한 냉철한 평가도 영향을 미친다. 디 애슬레틱과 인터뷰한 한 메이저리그 구단 스카우트는 일본 리그는 트리플A와 메이저리그의 중간 정도 수준이라며 KBO 리그는 더블A 수준에 가깝다고 단언했다. 실제 메이저리그 팀 스카우터들은 KBO 리그를 두고 루키 리그급부터 메이저리그급까지 모든 선수가 한자리에서 뛰는 독특한 리그라고 평가한다. 최정 상급 선수의 실력은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그 아래 계층의 선수들은 트리플A 수준에 가깝다고 본다. 실제 특별한 경우인 안우진을 전후하여 리그를 지배하는 국내 투수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졌다. 자연스럽게 메이저리그에서 통용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기 충분하다. 이에 반해 리그 상위권 순위를 장식한 외국인 투수에 대한 스카우팅 보고서 작성은 더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의 평가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팬그래프의 해외 유망주 스카우팅 자료에 따르면 향후 메이저리그 진출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야마시타 슌페이, 24 오릭스, 20-80 스케일 종합 점수는 55. 다카하시 히로토, 24 주니치와 이노우에 하루토, 25 요미우리는 50이다. 반면 문동주, 한화는 40로 많은 일본 선수들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한때 아시아 최고 유망주 중 하나였던 안우진, 키움,
은 병역 의무와 부상 영향으로 종합 점수가 35까지 하락했다. 폰세와 앤더슨 등 최근 KBO 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선수들의 활약이 더욱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연결된다. 이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 함께 국내 투수들의 가치도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디 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한 메이저리그 구단 스카우터는 이 선수들, KBO나 일본에서 메이저리그로 간 선수들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면 좋은 기준이 나올 것이라며 만약 성과가 좋지 않다면 내년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수출 신화도 바람직하지만 두 번째 류현진 신화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16년 만에 다시 착용한 류현진이 무거운 사명감을 전하며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류현진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의 1차 사입한 합숙 참석을 위해 9일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사입한으로 향했다. 출국 직전 인터뷰에서 오랜만에 국가대표로 합류해 매우 기쁘다며 열심히 훈련에 임해 체력을 잘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국대 유니폼을 다시 입는 것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처음이다.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09년 WBC 준우승,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한국 야구의 전성기를 함께했으나 2012년 말 메이저리그 진출 후 국가대표와 연이 끊겼다. 한국 야구 대표팀은 2006년 WBC 4강, 2009년 대회 준우승 이후 두드러진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2013년, 2017년, 2023년 대회에서 연속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을 뿐이다. 류지영 감독이 이끄는 이번 대표팀은 2026년 WBC에서 위상을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다. 대표팀은 이례적으로 1월 초부터 해외 전지훈련을 시작했다. 이날 사입한에 도착해 21일까지 1단계 훈련을 실시한다. 투수들의 컨디션을 일찌감치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둔 일정이다. 류현진은 선수로서 체력 보강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좋다며 기초 체력과 상태 회복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류현진은 2024년 초 메이저리그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화에 돌아온 후에도 실력을 여전히 증명해 보였다. 지난 2시즌 동안 그는 54경기에 출전해 19승 15패, 평균 자책점 3.57의 성적을 올렸다. 그는 아직 경쟁력이 있다면 국가대표팀에서 다시 한번 뛰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가져왔다며 지금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컨디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베테랑 선수로서의 사명감 또한 드러냈다. 류현진은 해외에서 뛸 때도 국가대표팀 경기를 응원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말하며 이번엔 경험 많은 선수로 합류하는 만큼 부담감도 더 크다. 국적을 걸고 나서는 자리인 만큼 각오도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투수조 조장으로서 후배들을 이끌게 된 그는 후배들이 조언을 구하면 언제든 열려있다고 전하며 훈련 캠프를 유익하고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젊은 투수들에게는 볼넷으로 스스로 위기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하며 홈런은 어쩔 수 없이 맞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출루는 경기의 흐름을 망친다고 조언했다. 류현진은 어제 선수들과 모여 첫 인사를 나누었는데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며 준비 과정을 충실히 거쳐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